안녕하십니까.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의 민영현입니다. 내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온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들이 뭐 역학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학술해서 뭐 이런 어떤 문제, 이제 학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 명리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명리의 학문과 간지의 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간지의 술, 근데 이제 학문과 기술, 술사, 장인들과 그 다음에 학자들과 이 이제 차이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이제 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여튼 알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아주 새로운 어떤 물건, 그리고 뭐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약간의 차이라도 더 주어서 더 나은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학술에서 우리 만약 이 장인이 이제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떠나시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이걸 이어받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어떤 뭐 레시피라든지 기초적인 어떤 기본 뭐 청사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게 없으면은 자기도 똑같이 처음부터 또 새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유사한 어떤 기본 특징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든 자기도 뭐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청사진의 레시피 어떤 이론이 딱 있어가지고 뭐 노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어떤 간격을 확 줄일 수 있겠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공학이라고 하는 거, 물리학에서의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공학에서는 뭡니까? 현실적인 기술로서 그것들을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역할 분담. 그런데 이제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하는 사람 따로 저거 하는 사람 따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도공이 장인으로서 만약에 도자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그 위에서 나름의 절묘한 기술을 써서 이제 뭐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뭐 잠시 철학의 어떤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면 형이상학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형이상, 어떤 형상을 넘어서 있는 존재의 이야기가 우리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주역 계사전에는 도를 뭐라 부르느냐? 형이상자 위지도라 해놨습니다. 형이상자, 형이상의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말하기를 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형이하자는 그럼 뭡니까? 형상의 아래, 그 형상으로 보여지는 세계의 것들은 형이하자 위지기라 그래서 그릇기자, 그릇기자. 그냥 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사물들이다. 형이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현상과 그 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본질. 만약에 이제 명리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의 배후에 숨겨진 어떤 세계의 기본 법칙, 운동 원리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야만이 오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신이 올해 돈을 벌겠네 또는 뭐 돈이 나가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거. 그래서 사실상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차 제3, 제4 학술의 문제는 이론과 실천이 현실이 결합되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명리의 경우에도 명리의 학문은 사실상 철학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지만은 그 철학적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간지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간지술을 쓰게 될 때까지 그 이전의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학문적 영역에서의 어떤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사상, 양 중에 양이다 이 말이에요. 소음, 양과 음이 결합되어 있는데 드러난 것은 요 위에 있는 이걸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드러난 것으로. 그래서 소음이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드러난 것이 양이라 이 말이죠. 소양이라 한다. 소양. 그러고 나면 요렇게 이제 네 가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사상.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수화풍 4대의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저기 불교의 뭐 여러 가지 다비식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돌리고, 물에서 온 것은 물로, 불에서 온 것은 불로, 그리고 바람에서 온 것은 바람으로 돌려서 지수화풍. 지수화풍 불교의 어떤 4대의 어떤 논리를 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매장법도 나오고 화장법도 나오고 수장법도 나오고 풍장까지 이제 지수화풍. 사람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왔던 근원으로부터 여기에 이 세상에 와서 다시금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똑같이 장례식 자체가 돌려드리는 뭐 천지자연으로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양이 대단히 강한 기운이죠. 양이 강한 기운. 이거는 소음은 노음은 음이 대단히 강한 기운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단히 강한 기운들이 결국 지난 시간에 8기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근태이진 송강강곤 각각의 자연현상과 사물의 배당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현실적인 기물은 그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기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가끔씩 옛사람들이 놀라운 상상력 뜨겁고 양강한 것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뭐 사물이나 상황이 있다면은 뭐가 제일 적합할까요? 이제 이 양기 가운데 세차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세차게 세상에 있는 기물 중에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불이죠. 불.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로 물은 아래로 흐른다. 불과 물이 이렇게 화수로서 배당을 시키니까 적절하더라.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있는 기물을 배당을 하기는 하는데 사상을 논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음양으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기운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기라고 하는 거죠. 화기. 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물상으로서의 물과 불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기운들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양기에 속하고 그럼 강력한 음기에 속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가끔씩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자,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의 다 아래로 떨어지고 내려가는데 이걸 거슬러서 설설설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뭡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어쩝니까? 땅에서 솟아나서 위로 하늘로 점점 더 울창한 숲이 되어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나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거 뭡니까?
옛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물로서 뭐 제일 많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충분히 배당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오행의 이것을 이 네 개를 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행. 네 가지가, 오행 중에 네 가지가 이렇게 목화금수로서 결정할 수 있다. 배당된 겁니다. 그런데 사상을 논할 때 뭐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이 나무나 글자 그대로 이 쇳덩거리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기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요 금이라고 하는 것과 수기 사이에 요 금과 수가 왜 요 저 지금 현재 잘못 썼습니다. 요 금과 목은 소음의 금이 가고 소양의 목이 갑니다. 소양의 양기에 속한다 이 말이죠. 목화가. 그 금수가 음기에 속하니까. 그러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서 목화 금수의 네 가지 기운이 천공 중에 천지간에 하나의 제대로 된 기운의 법칙이 있다. 사상은 네 개고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오행은 5개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냐? 차이가 나잖아. 이거는 같지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오행에서는 토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토기. 이 토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명리의 여러 이론들 가운데 이 사상과 오행이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결합이 되는데 이 친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명리학서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기라고 합니다. 토기를 충기. 없는 가운데 텅 빈 데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운이다. 있어야 되는 기운. 우리가 동서남북을 결정한다 합시다. 동서남북을 결정할 때, 자, 동을 여기다 배당하고 서를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남쪽은 여기에 가야 되겠죠. 북쪽은 여기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이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동을 여기다 두면은 서가 여기가 될 것이고 북이 이쪽에, 남이 이쪽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 방위가 지금은 이제 동서남북이라 했는데 왼쪽 오른쪽 상하 좌우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그러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사실상 이건 조금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만은 주역에는 또 하도낙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도와 낙서.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것은 황하의 거북이 저 낙수의 용마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등과 또 엉덩이 이런데 하나의 그 문양이 새겨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하늘과 천지가 그때에 인간의 어떤 문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시를 내려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하도낙서의 숫자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숫자라고 하는 게 하도낙서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하도의 수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낙서의 수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선후천, 선천과 후천의 어떤 세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와 낙서 가운데 낙서의 상태를 잠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냐면 거북과 용마가 자기들의 그 몸에다가 어떤 문신으로 나왔는데 이 문신이 뭐냐면 점이 콕콕콕콕 박혀가지고 마치 그 밤하늘이 별자리처럼 보이는데 하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도는 가운데 5개
그다음에 10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일육수는 1개, 2개. 여기에 38, 3개, 아하. 2에 7개, 4개에 9개.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됐는데 이제 뭐냐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16은 북방에 해당되고 이게 뭐 동, 남, 서 그리고 가운데 5와 10의 이와 같은 형태로서 가운데 자리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서라고 하는 거는 낙서는 조금 다릅니다. 낙서는 여기에 4개, 여기에는 3개,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뭐 여기에는 9개, 9개, 여기에 5개, 그리고 여기에는 1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리고 여기에는 2개, 7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4, 3, 8, 9, 5, 1, 2, 7, 6의 점들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용마의 경우에는 점으로 찍힌 게 아니고 꼬리가 그렇게 말려 이 뭡니까 말의 깃털 말의 피부래 말의 그 털 말의 털갈기가 엉덩이 이렇게 이제 뭐 동글동글 말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뭐 말이 나타났다는 이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사전에서는 정확히 하도낙서라고 기록을 하고 낙서의 수는 이와 같다. 뭐 4, 3, 8, 9, 5, 1, 2, 7, 6. 혹시 여러분들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뭐 마방진 이런 거 들어보시는가 모르겠어요. 마방진. 요게 특징이 낙서는 어느 쪽을 더하더라도 수가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5가. 네? 4, 3 아래 위로 더하나 옆으로 더하나. 특이하게 전부 다 뭐 사선을 더해도 전부 다 15수가 나오는 특이한. 그래서 15수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각각의 어떤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문양이 나타나서 이제 하도와 낙서를 배당하고 맞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38은 이쪽에 자리 잡고 49는 이쪽에 자리 잡고 27은 이쪽에 자리 잡으면서 16은 이렇게 자리 잡는 낙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16, 38, 27, 49에서 동서남북의 각각을 어디에서 토기가 자리한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결정이. 그러니까 뭐 토기의 나타남과 더불어 금목수화가 어떻게 방위까지 상징하게 되는 이제 여기서 뭐 38은 동쪽을 49는 남쪽을 27은 서쪽을 16은 북쪽을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오행과 결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목기를 쓰고 화기를 쓰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금기를 쓰고 수기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것과 대비를 하니까 27화는 남쪽으로 가고 49는 서쪽으로 가고
목은 동쪽으로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화도와 낙서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요 문제가 이제 나왔다 이 말이죠. 오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방위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이 기맥힌 현실 이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길게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건 복잡해집니다. 이 이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길게 넘어가면은 복잡해지는데 여기에서 오토를 중앙에 배치하는 형태로 해서 오행의 5번째 기운 토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주역과 오행의 이론을 주역의 사상과 오행의 이론을 결합시키는 납갑과 나범이라고 부르는 이런 법칙도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 납갑 나범과 같은 것들은 고대의 이와 같은 어떤 기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핵심적인 어떤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와 같은 납갑과 나범을 통해서 뭐한다? 사상이 오행과 결합하는데 자 사상과 오행이 결합하는데 여기서 사상은 이렇게 각각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보면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궁팔계라고 합니다. 구궁팔계. 구궁팔계라고 하는 것은 9개의 자리가 나왔죠. 이걸 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구궁이라고. 팔계는 바깥으로만 이야기하면은 8개의 계명이 나오죠. 8개의 계명이. 이제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팔계와 사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 주고받는 형태로 결합하면서 여기에서 유추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유추해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주역에서는 8개와 64개까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8개를 말하면서 주역에서는 8개가 일단 천하에 배당되고 나면은 길흉이 정해진다라고 해놨습니다. 길흉. 핵심은 이제 이 문제죠. 길흉. 8개가 제 자리를 잡고 나면은 각각은 각각의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상호작용 가운데 어떤 것들은 길하고 어떤 것들은 흉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정해진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어떤 8개 가운데서도 만약에 산이 바람을 만났을 때 호수가 바람을 만났을 때 상황이 다르겠죠. 그 각각에서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길하다든지 흉하다든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진다. 막상 천지사물에도 그런데 사람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 또한 음양과 사상의 기운으로부터 탄생했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천지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길흉의 작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길흉의 작용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역학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기륭이 이런 이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추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방식들이 사용되었는데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마침내 하도 낙서의 기본 원리와
상호 배열에 따라서 오행이라고 부르는 거. 아까 제가 금목수화는 말씀드렸죠. 이제 토기가 등장함으로써 금목수화토의 5개의 기운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사상의 본기와 오행의 5번째 기운이 서로 또한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와 같은 사상과 오행은 근원적으로는 주역의 사상의 기운으로부터 오행은 거기에 기초적으로 현실에 필요로 하는 술수로서의 오수가 이제 충기로서 텅 빈 기운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충격을 미치는 충돌을 하는 기운으로서 토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기운이 되는데 대개의 어떤 그 명리학을 다루는 책들에서는 토기를 뭐라 그러느냐? 토기를 이야기하기를 마치 안개와 구름과 같은 기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안개와 구름처럼 흐리멍텅한 거죠. 뭐 흐리멍텅하면서 흐릿한 뭔가 실체가 불분명한 이런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토기가. 그런데도 뭐 오행의 입장에서는 주역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어째야 된다? 토기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이제 그것을 승인하고 나니까 오행의 각각은 기운으로서 서로 운동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서로 운동하면서 뭐한다? 금목수화토 오행의 각각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세상의 천변만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여기에 이제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토대에서 이런 어떤 세계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삼고 이제 뭐 글자 그대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명리학의 본질적인 세계, 뭐 간지술이라고 사실 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아니 사주팔자라고 알려져 있는 간지술의 세계를 이제 이런 이론들과 접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